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8일 일요일 늦은 밤입니다. 참 생각이 많은 시절입니다. 윤석열이가 지난 2년 4개월 동안 파괴한 대한민국은 대단히 복구가 힘들 겁니다. 그게 국방, 외교, 경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오로지 갖고 있던 정상적인 사고활동, 그리고 대중의 분노와 또 환희, 긍정에 의해서 그대로 그런 대로 수렴해가지고 지탱하던 대한민국을 윤석열 혼자서 2년 4개월 동안에 다 망가뜨렸습니다. 실로 파괴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나 인간의 질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5년 동안 3년, 문재인 3년 차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므로 문제를 치는 이유가 경제 또 외교가 문제가 있었으나 인간의 영혼을 건드려서 친다 그랬어요. 윤석열은 그보다 더한 무지랭입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난주만 일어난 것을 봐도 이거 말로 형언하지 못할 일이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그냥 매일매일 매시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 인간의 근본, 사회의 근본, 또 국가, 나라의 근본과 미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끝났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꾼들과 하다못해 김종인 씨 같은 어르신도 80한 4, 5세 됐죠? 평론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세상에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미래를 비전과 좀 심하게 말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웅비할 그런 정치꾼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달라져서 SNS 등으로 열린 세상이 됐고 직접 민주주의가 됐다 그러나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되고 근본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문재인 시대부터 노무현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파괴되면서 윤석열 시대 아주 극한적으로 지금 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야당 당수 놀이를 하고 있고 또 2년 반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얼치기 평론가들과 언론들이 짜집게 하면서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요. 그리고 기술이 독보적인 나라도 아니요. 또 세계에 지배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니 국정 독립은 훼손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일어난 것만 봐도 제일 첫 번째가 의료국정농단, 의료 붕괴에 의한 국민이 시체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떠나 응급실에 못 들어가고 병원에 못 들어가고 포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좋고 질 좋고 기술 좋은 또 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게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겁니다. 그건 매일매일 찍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란 세균이 국민을 죽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의료국정농단, 의료붕괴, 시민 환자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신적인 문제를 좀 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건드리기 전에 김문수와 안창호, 김형석, 또 광복회장 이종찬 그걸 빗대서 정신적인 문제를 좀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난주 중반에 찍은 거를 아마 윤석열 개인의 연금 계획안은 이미 실패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올리고 떠났을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세대 갈라치기,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제가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서 연금 개혁이라고 냈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64세까지 그런 보험료를 5, 60대는 더 넣고 65세부터 타라 그러면은 요새 정년이 62세인데가 그러는데 61세인가 그러는데 4년 동안 그럼 자기들은 연금 보험료 넣고 뭐 먹고 사느냐 문제가 나오죠. 지금 현재 청년층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게 물밀듯이 언론에서 말하고 있죠. 정년 연장은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정년 연장이 연금 개혁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연금이라는 것은 인터벌이 있었죠. 연금을 납부 완료할 때와 연금 타는 게 3, 4년 인터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중장년층들이 그러면 우리 4, 5년 동안 더 넣고 그때 연금을 어디서 버느냐 생활이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부란 놈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정년 연장에 들어가겠다고 제도 보완을 하고 법을 고치겠다고 그럽니다. 좋다 이거죠. 그럼 그걸 임시직으로 할 것인가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 하면요. 지금 현재 2030, 4019들까지도 좋은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피폐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공기업, 공무원, 군인, 교사들도 다 공기업, 공무원으로 칩시다. 그 다음에 전문직, 플랫폼 기업,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15%, 20%는 사회에 고소득 상층부라고 잡으면은, 그 밑에 7, 80% 젊은 층이나 또는 중장년층들도 헉헉대면서 생활비 벌기가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고 집값 마련하려면은.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정년 연장을 한다고 칩시다. 또 윤석열이 그거마저 손대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급, 고연봉, 쉽게 말해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 이런 것만 정년 연장이 될 거예요. 64세까지 해줄게.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 임시이고 계약직이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고 금융권도 고기업 고임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64세까지 일해봐야 빼빠지게 일해봐야 생활비뿐이 못 벌게 되죠. 결국은 정년 연장을 해주면은 65세까지 현재 혜택 받던 직업군만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출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무식한 것이 그냥 단순 사고방식으로 평면만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2030 또는 40까지도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생산직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들만 상층 부류들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연금이든 교육계획이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임금 피크제를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년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임시직으로 해주면은 모를까. 그리고 2030이 또 진입도 안 되잖아요. 고연봉 고임금 쪽으로. 그죠?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연금 계획 잘못 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그거. 본론 들어갑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20대 초까지 언더운동권이었고, 군에 갔다 와서 전혀 운동권이 종북 주사파,
어? 강철 서신이 나오고 김일성을 따르는 그런 세력 때문에 그만뒀다 그랬죠. 그런데 진보가 필요해요.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든 그런 진보 보수의 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보수도 필요해요. 균형을 맞춰가야 되고 너무 튀거나 너무 이상한 논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관도 아니에요. 이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인사를 갖다가 강행하는 거 보면은 뭐 김문수가 청문회 통과한 데 가지고 장관 임명했는데 그게 29번째 강행 인사라 그러잖아요. 청문회 통과도 안 되고 인정도 하고 왔는데 29번째 윤석열 마음대로 임명했다. 그러면은 한 달 전까지 8.15 그죠? 그 광복회 전후로 해가지고 왜 광복회를 건드리느냐? 왜 유라이트 사관이 들어왔느냐? 왜 식민 사관이 들어왔느냐? 왜 친일본 종족주의가 들어왔느냐? 그게 난리가 났었죠. 그게 끝나는 것 같죠? 절대 안 끝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식민자에서 독립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재산을 탕진하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범도 동상 파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복회까지 왔는데요. 그 김영석이라는 놈을 아직까지 놔둡니다. 김문수라는 놈을 장관을 시킵니다. 걔네가 뭐라 그랬어요? 일제 식민지 하에는 한일 합방을 고종이 원해서 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독립을 하죠? 일본 국민인데 왜 독립을 하죠? 일본이 패망했으면 그냥 일본으로 갔으면 일본 국민으로 식민화돼서 살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강제 합방이었고 합병이었고 무효예요. 전 세계가 그랬고 우리나라 법도 헌법도 그 무효 합방이에요. 근데 일본과 일본과 한국이 강제 합병됐는데도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죠? 억지로 합병이 됐으면 그런 놈을 청문회에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조선시대 식민지 국민은 조선 국민이 일본 국민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김문수를 장관으로 임명시켰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일본 본토 국민과 그 외의 식민지 국민과 뭐 동남아나 대만이나 만주나 조선 같은데 그 국민을 차별을 했죠.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하면서. 그건 국민이 아니죠. 노예였죠. 그러면은 일제 36년에 우리 식민지 국민은 노예였다는 말이 맞지. 어떻게 국민이란 말을 씁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이런 놈이 지금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돈벌이, 앵벌이 수단으로 장관이 된 거예요. 김영석이나 또 김문수 같은 놈이 이거를 옹이하는 놈들이 반발도 못하고 반성도 않는 놈이 국힘이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이나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앵벌이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문재인에 반대하기 위해서, 진보 좌파의 유튜브에 반대하기 위해서, 진보 좌파 이념 공세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레기 우파 유튜버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놈들이 사상이 있습니까?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수란 놈을 하나만 봐도 얘가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65세 정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이놈은
지가 젊었을 때부터 그 서울대 다니면서 학생 운동권에 뛰어들었던 놈이 지금 나이가 80 다 돼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서 대기업이랑 사회적으로 상층부를 지금 배운하고 들어가죠. 그건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안 그럽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돼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걔네들은 뭐 데모를 합니까? 근데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기준법 적용한다. 그거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손배설 치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작년 재작에 윤석열의 초기에 저 대우조선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노예같이 생활하면서 철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운동을 했죠. 그럼 그걸 손배설 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회가 그리 각박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은 데모를 해도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중소기업이고 세상에 발언권도 없는 사람을 탄압하겠다는 게 이 김문수의 노동정책입니다. 사회 상층부를 형성한 연봉 이력이 넘는 은행권, 금융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라고는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헐벗고 불지르고 평균적인 연봉을 받고 평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들하고는 타협을 안 하겠다는 것이 김문수의 노동관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런 놈이 윤석열이가 원한다고 지키고 이 정권이 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이 썩은 정권이에요. 그리고 사회 갈등 문제, 이중구조 문제, 박탈감 문제, 상실감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지지난 주가 윤석열이가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뭐 수출이 잘 되고 경제 성장을 했고 세계가 우러러보고 지랄 발광을 했죠. 그 위에 지난주에 나타나는 것 경제지표가 어떻습니까? 내수, 시설, 투자 전부 다 그냥 막 급전직하죠.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3%였을 적에 윤석열이가 이거 봐라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러더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돼버리죠. 그리고 하반기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환상 속에 사는 놈입니다. 그 밑에 서민이나 중산층까지도 힘들어졌어요. 점점 힘들어지죠. 그게 윤석열 개인의 딱 문제는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나 잘못해서 그런 걸 막아라 그러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이놈은 시장 경제, 프리덤안의 자유경제만 가지고 아직까지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 이런 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김건희 사건이에요. 김건희가 끼이는 데마다 흘러덩 발라덩 철퍼덕 하는 데마다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아주 살고 싶지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저 이상한 얼굴을 맨날 봐야 되지? 왜 제가 우리 생활과 국정에 개입하면서 내가 뭘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할게 이렇게 설치고 다니지? 그런 상태에서 명품백 300만 원짜리 그걸 왜 받았냐는 거죠. 우리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공직자 부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떠나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후진국도 아니고 재산도 70억 80억 현금을 갖고 있다는 년이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1년을 끌었고 실제로 무혐의가 나왔고 그런 국민은 아주 짜증이 나고 혐오스럽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탈탈 털어버려. 우리의 영혼을 털어버리더라. 근데 복구가 안 될 것 같다. 그게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더라. 그래서 고고TV는 2년 반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국민들의 원성이 비등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